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인기 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방해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어떤 결함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 결함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주인공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어떤 부분은 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자신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음으로써 혹은 죽음으로써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주인공에게 위기와 시련은 필수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겪느냐에 따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인 동시에 감독인 셈이죠. 태어나고 죽는다는 설정은 누구 한 사람 어긋남 없이 똑같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결말을 만드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언제나 행복만 이어지는 이야기도 없고 영원히 불행만 겪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밀물과 썰물처럼 번갈아 오지요. 위기 뒤에 평안이 오고 평화로운 시간 안에 불안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러니 내 삶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냐고 혼자 세상 불행을 다 짊어진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자신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맛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많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으며 삶의 통찰을 얻는 건 유익한 일입니다. 간접적으로 얻은 지혜가 현실에서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 중인가요? 위기를 겪고 있는 순간인가요? 위험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나요? 모험을 떠날지, 현실에 안주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걱정인가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좋든 싫든 힘차게 껴안으세요.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드세요. 선택하고 책임지세요. 그렇게 진짜 나의 삶을 창조하세요. 거센 바람도 언젠가는 그치고 가뭄 끝엔 반드시 단비가 내립니다. 남의 이야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 삶을 사랑하세요. 내 삶의 주인공인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지세요. 삶에 헌신하는 만큼 삶은 보답합니다.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 삶은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나고 싶던 무언가를 만나게 되기를. 내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 첫째,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의존과 독립의 이슈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되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독립이 타인에게 어떤 의존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살아갈 수 없지요. 나무들이 각자 서 있으면서 함께 숲을 이루듯 우리도 홀로 서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합니다. 둘째, 상처 입은 내면의 치유하기. 과거의 기억은 때때로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생각나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있나요? 피가 흐르는 채로 두지 말고 상처에 약을 바르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세요. 과거의 일을 없앨 순 없지만 상처를 치료하고 잘 버텨낸 나를 인정하면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무늬로 바뀔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일이 있었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야. 셋째, 투사에서 벗어나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향해 참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솟구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억압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니까요. 이 또한 자동 반응 중의 하나입니다. 투사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면을 상대에게 발견하고 투사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실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기. 누구나 살면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생기는 심리적 반응을 애도라고 하지요. 애도는 상실의 경험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애도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실은 보편적이지만 상실에 대한 반응은 개별적이지요. 또한 애도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여정에 가깝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며 다양한 감정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주세요. 나를 구원할 자는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내 삶은 내가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수용하게 됩니다. 창조하는 이라고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정해진 공식대로 답이 나오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이 나타나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난 잘하는 게 전혀 없어. 난 모든 점이 부족해.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도 없고 모든 점이 부족한 사람도 없으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지요. 변화의 시작은 다른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페이지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혹시 내 삶의 페이지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만 가득한 건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쓰면 됩니다. 내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굿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 신발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자동 반응을 멈추고 진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일이자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오랜 습관의 노예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자동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합니다.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인생 스토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다시 쓰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직 넘기지 않은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요?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는 새롭게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 가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까요.